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밀리터리 KR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달 10일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공장에서 날렵한 모습의 전투기가 첫 손을 보였다. 이 전투기의 이름도 공개됐다. KF-21 보라매. KF-21 보라매는 어떻게 읽을까? KF-21 보라매가 정답이다. 모든 무기엔 이름이 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무기 이름을 지는 건 아니다. 국방부의 국방전력발전안보 훈련구조에 따르면 무기명칭 체계는 전력명, 통상명칭, 고유명칭으로 나뉜다. KF-21 보라매의 경우 전력명은 KF-X, 고유명칭은 KF-21, 통상명칭은 보라매다. 전력명은 합동참모본부가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과정에서 만든 사업명이다. KF-21 보라매의 전력명인 KF-X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영문 약자다. 전력명은 전력화 이후에도 명칭 사용의 혼란 방지를 위해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해군은 전력명의 애착을 가진 듯하다. 해군의 구축함엔 광개토 1, 광개토 2, 광개토 3가 있다. 영문 전력명인 KDX1, KDX2, KDX3로도 알려졌다. 1, 2, 3은 각각 1, 2, 3로 읽는다. 언론에선 광개토 1, 광개토 2를 한국형 구축함으로 광개토 3을 이지스 구축함이라고도 쓴다. 해군의 잠수함은 장보고 1, 장보고 2, 장보고 3가 있다. 영문 전력명은 KSS1, KSS2, KSS3다. 그런데 장보고 3는 배치 1, 배치 2, 배치 3도 걸린다. 배치는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들의 묶음이다. 그의 숫자는 성능 계량 순서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거나 전력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함정 사업은 보통 배치로 나눠 진행한다. 장보고 3, 배치 1은 3,000톤급이다. 장보고 3, 배치 2는 3,600톤급으로 지어진다. 4,000톤급의 장보고 3, 배치 3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군은 일본함의 통상 명칭에다 급을 붙인다.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 3는 일본함 세종대왕함을 따라 세종대왕급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지스 구축함이 기존 세척에 추가로 세척 더 건조된다. 그래서 앞으로 전력명의 배치 1, 과 배치 2이 덧대질 계획이다. 최근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 원팔 전자전기 일대와 원팔 대잠 초계기 일대 등 이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이달 들어 5번째 중국 군용기에 대만 아디즈 진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의 학자가 2025년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은 공중기동과 특수상륙전 위주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가정책연구기금의 재중연구원은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중국군의 수송기 부대에서 중대형 수송기 비율은 24.7%로 중국군의 공중투하 능력은 미군의 2%, 러시아의 3%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체 개발한 200톤급 대형 다목적 수송기인 원-20의 다수 배치와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에서 구매한 안토노프 220호 초대형 수송기에 중국 공군 배치가 2025년에 이루어지면 중국군이 대규모 연합작전에 필요한 공중투하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또 중국군이 헬리티타의 수송 능력 향상 및 공중 기동작전 능력의 배양에 나서고 075형 강습 상륙함이 계속 배치되는 2025년이 되면 대만에 대한 연합 상륙작전 방식의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공군력이 우선시 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제 연구원은 2027년 공군 100년을 맞는 중국군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군의 병력과 물자의 적재적시 투입,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 사이의 모니터링 능력, 중국군 주요 작전 부서의 연합작전 숙련도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열도선이란 중국의 대미 군사방어선이고 또한 미국의 대중군사봉쇄선으로 제1열도선은 일본 오키나와 해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을 의미합니다. 제2열도선은 일본 이즈 반도감 사이 반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인데요. 그는 또 미군 고위층은 2025년을 기점으로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이 매우 뚜렷하게 예상되는 반면 미군은 여러 요인으로 전력 증강에 고비가 올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대만은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야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지킬 수 있을 텐데요.
대만도 2018년부터 차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 중입니다. 대만 국방부와 중산연구원은 기체와 엔진 개발비로 3,5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한 대만 의원은 한국 KF-21은 8조가 든다는데 3,500억이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자 한국은 너무 돈을 많이 쓴다. 우리는 3,5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에 관한 자세한 스펙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어 대만의 전투기 사업은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대만이 겉으로는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한국에 KF-21을 수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대만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F-16입니다. 대만은 A형과 B형 등 14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16은 기량이 오래되고 부품과 장비의 노후화로 차세대 전투기의 대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대만은 FA-18EF나 F-15E 도입을 요구하나 미국은 대중국 위협론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도 대만에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만 내 친중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대만이 다른 유럽제 전투기를 도입하는 문제도 중국의 외화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 국제정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한국의 KF-21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정상급 4.5세대 전투기 KF-21은 2016년 체계 개발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시제기가 세상 빛을 봤습니다. 이는 항공기 개발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도 기적과 같은 속도인데요. 당초 KF-X 사업의 목표는 F-16 플러스급, 즉 미국산 경전투기 F-16V 바이퍼의 성능과 비슷한 수준의 4.5세대 전투기 개발이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성능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4.5세대 중 최상급으로 5세대 전투기에 필적하는 수준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재원을 종합하면 전반적 성능은 유로파이터 타이폰, 프랑스, 라팔, 러시아 SU-35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32년까지 KF-21 120대가 우리 군에 배치될 전망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6에서 2028년 공대공 전투 능력만 지닌 블록 1 버전 40대, 2029에서 2032년 성능 개량으로 공대지, 공대한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 블록 2 버전 80대가 도입됩니다. 당국은 2030년대 초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블록 3 버전 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사된다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과 소형 활공 유독 폭탄 SDB 4발을 갖춘 5세대 전투기가 될 전망인데요. KF-21 블록 1, 2는 내부 무장창이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거의 모든 성능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준에 가깝습니다. KF-21 성능은 블록 2 기준으로도 대단히 강력한데요. 우선 전투기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레이더 성능이 주목됩니다. 한화 시스템 주도로 개발한 레이더는 최신형 전투기 무장의 표준인 능동전자주사 별 레이더입니다. 수동전자주사 별 레이더와 달리 전파 주파수를 변형해 아군 전투기의 위치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레이더 성능의 척도인 TR, 모델, 레이더 송수신 전파의 강도 및 경로를 제어하는 핵심 부품, 개수도 F-35A 전투기에 탑재된 언-181 레이더와 같은 약 1200개입니다. KF-21은 센서 포징 능력도 갖출 전망인데요. 센서 포징은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후적 장비, 아르스트,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오고 등 전투기에 탑재한 다양한 센서의 데이터를 고성능 컴퓨터로 통합하는 기능입니다. 전투기의 전방의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으며 적 스텔스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종사의 헬멧과 연동한 주준 시스템 JHMCS-II가 탑재되는데요. JHMCS로 조종사의 시선에 맞춰 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기에 공중 근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KF-21은 다양한 무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4세대 전투기의 기본 무장 M61A1 벌칸포에 더해 외부 파일론에 최대 7.7톤까지 각종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제 AIM-120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유럽계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선택지도 다양한데요. 공대지 무장의 경우 GPS 유도폭탄, 잼, 소형 유도폭탄 SDB, 공대함 미사일, 하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거리 GPS 유도 키트도 장악할 수 있는데요.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는 최고 수준에서 저피탐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서피탐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 레이더 반사 면적, 아시즈, 애경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운 1제곱미터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항공 전문가는 KF-21 서피탐 성능을 스텔스기 수준인 로 5.5을 바로 직전 등급 로 리듀스트 5.5을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블록 3 버전에선 로 수준을 현한다는 목표로 관련 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만약 목표만 달성한다면 차후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상당한 돌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카이는 KF-21의 대당 가격을 6,500만 달러, 약 725억 8,550만 원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급 기종인 미국제 FA-18E/F 슈퍼 호넷의 항공기 가격은 6,700만 달러, 약 748억 1,890만 원 선인데요. KF-21과 유사한 중국 FC-31은 7천만 달러, OY 테드프 7,100만 달러, 약 792억 9,990만 원 정도입니다. 미국은 자국 전투기를 아무 국가에나 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조차도 미국 전투기를 쉽게 구매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미국에서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는 제3세계 국가들을 공략하여 KF-21의 수출 대박을 터뜨리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밀리터리 KR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